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안철수 의원 다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 네,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자, 최근 모든 기자들도 국민의힘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실세 중의 실세는 바로 저 이철규 의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김기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죠. 사무총장은 거의 모든 당무를 관리하는 요직인데, 자,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함께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철규 의원만 물러난 지 19일 만에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2일 이번 총선의 공천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으로 또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까지 이렇게 이철규 의원에게 의지를 하느냐,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이런 시선들이 많습니다. 자, 최근 한동훈 위원장의 그 행보를 보면 저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이건 한마디로 뭐 전국 순회, 전국 투어 팬미팅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보를 통해서 뭔가 대국민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느냐, 저는 네, 아주 효과적인 메시지로 딱 잡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존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다라는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대외 행보를 벌이고 있는 사이 실질적인 당무 그리고 총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밑작업들은 거의 이철규 의원이 뒤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이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으로까지 또 합류함으로써 좀 지나치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은데,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열흘 전에 TV조선의 강펀치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약 40분간 대화를 이어갔는데, 여러분 한번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40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아주 여러 의견들,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수 지지층의 를 향한 아주 쓴소리들, 여러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이준석 전 대표 참 젊은 정치인이지만 그래도 당 대표를 하면서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 이 경험이 참 큰 정치적 자산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 시선이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 측에서도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이철규 체제로는 절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잘라 말했는데, 제 기자가 이준석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1번 윤석열, 2번 안철수, 3번 한동훈 위원장, 뭐 4번 김용태까지 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미운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뽑은 사람이 바로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직접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런 거죠. 1, 2, 3에 있는 분들 뭐 만난 지도 다 오래됐고, 저는 최근에 당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5번 이철규. 예. 5번 이철규? 예, 저는 1, 2번 중에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1, 2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 2번에 계신 분들이 2가 안철수인가? 그거 말고 13에 계신 분들이 13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당 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럴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붙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철규 의원도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인생사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와 별개로 저분이 계속 핵심 당무를 하고, 솔직히 강서 보궐선거 때도 저분의 역할이 작지 않았는데 어떤 선거운동을 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강서구 가서 밥 먹고 인증사진 올려라 뭐 이런 거. 저는 근데 저분을 1, 3번이 못 놓아주는 이유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의심해봐야 된다.
뭘까요? 그걸? 예? 그게 뭘까요? 저는 뭐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은 사람이 없다. 음. 두 번째로 보면은 저분과 결사체 관계로 한 거 아닌가. 너무 많은 걸 공유해서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약간 결사체 관계로 한 게 아니야. 그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지금. 지금 맞아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가장 많은 상의를 하는 사람이 이철규 위원장이에요.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철규 의원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자, 이뿐 아니라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여러 인선을 뒤에서 이철규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 최근 사무총장에 임명된 사람이 0.5선의 장동혁 의원입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이렇게 당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사무총장에 앉혀서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을 치르겠다? 이건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는데, 자,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우려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저는 그냥 이걸 느낍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저도 제가 당대표를 제가 할 생각이 없던 상황에서 바람 타고 당대표가 되니까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게 뭐냐면은 내가 신뢰하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가 사실 당대표한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또 반대로 그러면 제가 원래 교류했던 뭐 유승민 의원과 계열을 같이 한 유승민계 이사라는 사람들을 주로 등용하기에는 그러면 당대표라는 건 탕평의 자리인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모르지만은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이제 아니면 스펙만 보고 이제 사람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단순히 계파적인 관점의 소수파가 아니라 정치에 완전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선에 있어가지고 곤란한 경계에 보여요. 0.5선 사무총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경계에 보이고 저 진용으로 선거 못 치릅니다. 저 그냥 제가 당대표를 최근에 지낸 사람으로서 저 진용으로 절대 선거 못 치릅니다. 0.5선 사무총장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이 안 되죠. 그 장동혁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의원들 사실 후합니다. 후하죠. 좋죠. 굉장히 뭐 인사성 부치는 다 좋고 그리고 또 능력도 있고. 근데 그와 별개로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면 이런 겁니다. 당 대표를 하면요. 제가 그냥 언론에 비춰지는 제 모습이 있으면요. 한 8대2 또는 9대1의 비율로 그러니까 이게 거위가 밖에서 이러고 물 위에 떠 있으면 발은 항상 움직이는 것처럼 당무가 8입니다. 그냥. 예, 쉴 새 없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어제 지시하신 거 행정 업무지 네. 사실은. 해가지고 이거 지시하신 거 뭐 사람 임명하겠다고 이거 알아보러 하신 거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판단 내리는 게 8이고 2가 이제 나와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8을 방치하고 절대 당무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 8을 방치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5번 이철규 의원 얘기한 게 뭐냐면요. 장동혁 의원이 개인의 어쨌든 능력이라는 걸 차치하고 당무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되면요. 실제 당무는 이철규 의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중국집 옛날에 보면은 이게 중국집이 그 전화번호는 여러 개인데 사실 같은 집에 전화번호 4대 놓고 이렇게 영업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집이자 횟집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집을 시켰는데 막 그 접시에 쓰여 있는 일본 횟집이고 뭐 이런 경우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 한 2년간의 국민의힘의 혼란을 보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전화로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뒤에 앉아 있는 중국집 사장은 이철규 의원 같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특유의 재치 있는 비유로 모든 것 뒤에 다 이철규가 있더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자, 그래서 지난 뭐 대선 과정에서의 여러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갈등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이준석 쫓아내기 모든 이런 그 막후에도 이철규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미운 사람으로 이철규를 들었는데 자, 한동훈 위원장, 뭐 윤석열 대통령 정치 경험이 없는 그리고 당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철규라는 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물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실상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아니다. 국민의힘을 사실상 이끄는 건 나다. 그리고 앞으로 공천에서 설득력 있는 공천, 합리적인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자, 이준석 대표는 이 방송에서 조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에 좋은 인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이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당 사무처 직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론의 생리도 잘 알고 어떤 대중들에 대한 어떤 홍보 감각 이런 것들을 갖춘 젊은 능력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한동훈 장관이 좀 새겨드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신뢰했으면 저런 논란은 없었겠죠. 이준석 대표 같은 예입니다. 그만큼 뭔가 대중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위원장 주변에 포진하다 보니까 저런 해프닝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만 이 주변을 채울 것이 아니라 정말 젊고 유능한 뭔가 대중에 대한 감각이 있는 이런 인재들이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데 이런 좋은 인적 자원들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좀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 갖추어서 좀 저는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글쎄요, 정말 이철규 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국민의힘이 될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좀 주도적으로 이 총선 국면을 이끌어 나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